서울경찰청 심리선생님 강의 후 질의응답 질문입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 빛을 쬐을 때 흐린 날 모자, 마스크, 자외선 차단제 등이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흐려도 상관없어요. 비가 오지 않을 정도의 흐린 건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면 이제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나갔을 때 2000룩스 이상의 빛이 망망을 통해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흐려도 상관은 없고요. 마스크 상관없습니다. 즉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만 맞지 않으면 돼요. 선글라스 안 되겠죠. 챙이 있는 모자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모자인데 챙이 없는 뭐 일반 비니 스타일 모자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얼굴 전부 다 이렇게 그 차도로 같이 뭐 이렇게 맞고 다 이제 긴팔 입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눈만 안 가리면 돼요. 이 피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피부로 봐야 되는 줄 알고 이제 팔을 걷는데 그건 이제 바이타민 D고요. 저희 멜라토닌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흐려도 상관없다. 비하고 눈이 오지 않으면. 그리고 눈을 가리는 것만 피하면 나머지 마스크나 그 외에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할 때 책을 읽는 등으로 아예 일어나는 것과 잠자리에 있다가 기상 시간이 되어 일어나는 것 중 권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중간에 새벽에 깼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깰 만한 확실한 원인이 있어서 잠을 깨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눈이 깼는데 20분 내로 다시 잠이 들지 않으면 그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뭐 밤에 조용히 뭐 책을 보든 뭐 TV를 보든, 그리고 그날은 더 일찍 나가서 햇빛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햇빛량의 노출이 많고 그 다음날은 더 깊게 자고 더 빨리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이유든 잠의 중간에 멜라토닌이 끊겨서 깰 때는 일단 너무 자려고 노력하지 말자. 20분까지는 다시 기회를 주는데 20분 내로 잠이 안 오면 그날은 과감히 포기하고 오히려 더 아침 일찍 나가서 햇빛 양을 늘리고 햇빛 노출 시간 늘려서 잠을 더 빨리 자고 그 다음날, 왜냐면 그 전날 너무 빨리 깼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햇빛까지 많이 봤으니까 더 잠이 빨리 올 거고 햇빛량이 늘어나면 더 길게 잘 거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그렇게 모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렘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렘 수면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주로. 그때 항상 깹니다. 뭘 해도 깨요. 뭐 아무리 뭐 햇빛을 뭐 해도 렘 수면에 뭔가 고장이 생겨서 깨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4일 이상 깨는 게 3주 반복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왜 그 시간에 깨는지 확인을 받고 진단을 내리고 그 원인 치료하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이 다시 잠에 들기에 유리할까요? 아니 유리는 안 돼. 그러면 소변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변 때 방광이 터지거나 어차피 깨게 되죠.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땐 생리현상이라 가셔야죠. 그런데 이제 소변을 많이 넣는 원인이 원래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갖고 소변을 안 넣는데 수면 장애에 의해서 뇌 브레인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와서 소변을 많이 넣는 거지. 수면 장애는 없고 뇌 호르몬도 나오는데 비뇨기과적인 문제로 소변을 많이 내는 건지, 그리고 일주일에 4회 이상, 한 번 이상이 소변을 넣어서 깬다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복된다면은 그 원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손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주위 근처에 비뇨기과 많으니까 비뇨기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쪽 문제가 아니면 이제 수면센터 오셔서 원인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 숙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으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12시엔 3단계 수면에 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등 정신활동을 할 경우엔 위 권장 시간은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면을 위해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라고 권해야 할까요? 잠은 아침에 결정나요. 밤에 책을 읽는다고 오는 게 아니야. 아침에 2000룩스 이상의 빛이 눈을 통해서 뇌가 깨고 15시간 뒤에 어두울 때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며칠 반복돼야 잠자는 시간 타이밍이 결정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아침 11시에 나가서 햇빛 보고 그 다음에 밤에 클럽 갔다가 눈 다음에 밤에 뭐 11시에 눕는다고 책을 본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잠을 자는 시간은
며칠 전 아침에 기상돼서 햇빛 노출 시간이다. 내가 늦게 자면 만약에 10시에 자려고 그러면 한 아침 6시에서 7시에 나가서 햇빛 보셔야 돼요. 15시간 뒤니까. 그러면 아침에 점점 빨리 일어나서 산책하고 햇빛을 보면 잠이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8시부터는 어두움에 노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햇빛을 일찍 보고 그다음에 밤에 15시간 뒤 근처로 2~3시간 전에 어둠에 노출돼야 뇌가 밤으로 안지하니까 뭐 책을 많이 본다는 거, 누워서 미리 준비하는 게 그 잠자는 시간을 빨리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침에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햇빛 보는 걸 여러 번 반복하고 노출이 돼야, 그리고 15시간 뒤에 어둠에 노출돼요. 아침 7시에 햇빛 봤는데 10시에 클럽에 있어요. 잠 안 오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쵸? 그래서 요 아침은 아침대로 일찍 햇빛 보고, 밤은 밤대로 일찍 어둠을 맞이해야 수면 리듬을 당길 수 있고 일찍 잘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수면 관련 어려움 호소 시 병원 진료나 약물, 그러니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복용 관련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고통 수준을 고려하겠지만 내담자가 진료에 대해 망설이는 경우 병원 진료 권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질환이에요. 잠을 못 잤을 때 생기는 게 뇌하고 심혈관 쪽이 나빠지니까 기존의 뇌혈관이나 뇌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장질환을 갖고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내분비계열 당뇨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면역장애 면역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자면 면역이 더 떨어지고 심혈관 뇌혈관이 더 심해지니까 이런 분들은 최소 잠 못 잔 지 한 3주만 돼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들, 즉 잠은 잘 자다가 잠이 이제 못 자거나 잠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는 맥시멈 한 달 정도까지는 잠에 대한 스케줄 짜주고 인지행동 치료하고 여러 가지 잠잘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극복하게끔 하는데, 이 한 달이 넘으면은 이미 시기가 놓쳤어요.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잠 못 잔 거를 뇌를 받아들이고 밤에 못 잤는데 낮에도 졸립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만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달 정도만 돼도 병원 진료를 권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